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을 살펴보는 주말 뉴스 시간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공개 이후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국회 앞에서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노하던 시민들은 항의 시위를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TX 원안으로 강남 직결 완성하라! 두 번의 공청회 이후 김포와 검단 주민들은 국회 앞에 섰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에 반발했습니다. 서부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도 했습니다. 김포와 부천 앞자리를 딴 김부선 대신 서울을 통과하는 노선이 필요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국가지정 신도시 중 서울로 관통하는 지하철이 없는 유일한 곳이 김포 검단입니다.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응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주민들의 입장에 섰습니다. 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는 6월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포를 출발해 부천, 강남, 하남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김포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분노를 앞장서서 해소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발표까지 저희들이 우리 김포의 시민연대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온라인을 뒤덮었던 분노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말 아침 김포시청에는 근조 화원이 세워졌습니다. 인근 주차장에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름 대신 서로의 온라인 별칭을 부르며 저마다 차량의 현수막을 나눠 붙입니다. GTX D 강남 직결, 5호선 김포 연장.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차량들이 도로 곳곳을 누비며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GTX D는 김부선으로, 그리고 5호선 연장은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실망감이 지금 분노로 바뀌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이번 6월에 확정고시 때 GTX D는 어쨌든 강남 직결로, 그리고 5호선 연장은 반드시 확정을 시켜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출직 공무원분들 세 분들은 직을 걸고 꼭 이거를 관철시켜 주시고. 수요 예측의 실패에 혼잡률이 극에 달하는 도시철도 대신 광역철도에 기대를 걸었던 서부권 2기 신도시 주민들. 반쪽짜리 광역교통 대책에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 영종 청라 지역에서는 인천 패싱 지적이 나왔는데요. 철도망 확충을 요구하던 인천 서부권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주민들은 인천공항행 노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당장 반영이 어렵다면 추가 검토 사업에라도 넣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명백한 인천 패싱입니다. 영종과 청라, 가정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공항 경제권 시민연대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행 철도 노선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인천공항을 비롯해 영종과 청라 등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 하지만 지난달 국토부 공청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인천공항행 GTX D 노선과 제2공항철도 등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공항행 GTX D를 오는 6월 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사업 반영이 어렵다면 추가 검토 사업으로라도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열고 김포에서 부천을 연결하는 GTX D 노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천공항행 노선을 추가로 마련하는 대신 기존 공항철도를 고속화한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항으로 직결되는 철도 노선이 하나뿐인 상황에서 단순히 기존 철도를 고속화하는 건 충분한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다음 달 철도망 계획 확정 전까지 노선 반영을 요구하며 현수막 설치와 시위 등 단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인천 서부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GTX D 노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인천시가 제안한 Y자 형태의 GTX D 노선 반영을 요구하며
1인 시위와 시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의원 전체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5월 11일 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GTX-D 노선이 반영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300만 인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서명 운동을 전개해서 지난달 국토부 공청회 직후 국토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국토부를 찾아가 노선 반영을 건의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선 모습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이른바 인천 패싱 논란이 지역사회의 집단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노선 공개 이후 논란이 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등장했습니다. 김포 지역구 박상혁 국회의원은 4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포 골드라인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혼잡률 200%가 넘는 지하철이라며 정부의 2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공청회에서 공개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지역민들을 기만한 내용이라며 노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시도지사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노선을 확정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공청회 결과는 전체적인 요건을 검토한 결과라면서도 서부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안병명 의정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신분이 됐습니다. 안병명 시장은 3선 연임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 경기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탈당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 등록일로부터 1년 전까지 당적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병명 시장은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 맞춰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두천시 생현 택지지구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한 곳이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인허가 절차가 끝났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가 아닌 분양 아파트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생현 택지지구의 한 나대지. 이곳에 314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됩니다. 지하철 1호선 지행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데다 근처에 각종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완판 분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많으세요, 여기. 청약에서 다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본래 용도가 임대아파트 건설 용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0년 한 민간 사업자가 LH로부터 이 땅을 구매할 때 맺은 계약서입니다. 구매액은 57억여 원, 용도는 임대 용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엔 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곳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파트를 짓지 않다가 2010년 이곳에 분양아파트를 짓겠다며 동두천시의 의견을 구합니다. 동두천시가 관계기관에 물어본 결과 국토해양부는 해당 지구 실시 계획이 정한 용도, 즉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LH 역시 지정 용도를 분양이 아닌 임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두 기관은 한 발짝 물러선 입장을 밝힙니다. 분양주택 건설 승인 여부는 시가 판단할 문제라고 회신했습니다. 관계기관의 오락가락한 유권 해석으로 시는 사업자에게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아파트 건설이 이대로 무산되는 듯했는데 지난해 이 땅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팔리면서 상황이 급 반전됩니다. 최초 LH로부터 57억 원에 팔렸던 이 땅이 167억 원으로 뛰어 새로운 사업자에게 팔렸고 사업자는 땅을 구매하자마자 동두천시에 분양아파트 건설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시는 지난 3월 이를 승인해줍니다.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용지 용도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동두천 시장은 시의회 문제 제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임대 아파트보다 명품 아파트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아이러니하고 좀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가 2006년 준공 당시 공동주택 용지로 났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를 건설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준공 당시에 공공주택 준공이 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경기도나 국토양부의 지지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죠. 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 19조를 보면 택지를 공급받거나 취득한 자는 실시 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이 택지가 준공이 됨과 동시에 택지에 있는 시설물과 공원, 그다음에 그 모든 택지는 저희 동천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게 임대용지로 분양이 된 거기 때문에 임대주택 부지로 우리 시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현재 동두천 시내 임대주택 아파트 단지는 단 2곳. 시의 분양 아파트 건설 승인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이 논란을 빚으면서 최근 찬반 당사자가 모여 난상 토론을 벌였죠. 그렇다면 경기도민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호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매우 잘했다 14%를 포함해 62%로 나타났습니다. 잘못했다는 28%에 그쳐 절반이 넘는 도민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북부 지역과 공공기관이 떠나는 남부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은 79%가 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잘못했다는 평가는 14%에 그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남부 지역 주민들 역시 56%가 잘했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지역균형 발전 취지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잘못했다는 33%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성비율에 따른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남성은 61%가, 여성은 62%가 잘했다고 답해 전체적인 긍정평가와 비슷하게 응답했습니다. 못했다는 평가는 남녀 모두 28%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잘했다는 평가가 10대와 20대가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54%를 기록한 30대가 긍정적인 답변이 가장 낮았습니다. 40대와 50대, 60대는 61%와 63%의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며 70대 이상은 59%가 잘했다고 답해 30대 다음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낮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분산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부정평가 응답자에 대해 이유를 물었더니 추가 비용 발생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또 다른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K-스탠 리서치에 의뢰해 4월 17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5월 말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3차 공공기관 이전 최종 부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한동안 상승하던 인천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인천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평구의 경우 지난 3월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투자 수요가 몰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서울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에 더해 GTX B노선 통과 소식 등으로 활기를 띠던 인천 부평구 부동산 시장. 이후 6.17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잠시 주춤했던 부평구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상승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부평구 아파트 거래량은 2,204건, 1000여 건을 기록했던 전달에 비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풍선 효과 등으로 한 달에 2,400여 건이 거래됐던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올해 4월까지 부평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5.77%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4.24%를 웃돌았습니다. 지역 부동산에서는 매물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화가 와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지금은 매물도 없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에 1억에 살 수 있었던 거라면 지금은 2억을 줘야 살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초 4억 중반 가격에 거래되던 부평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 3월과 4월 각각 4억 9,500만 원과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그간 저평가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과 개발 계획 등이 남아있는 만큼 한동안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개발 호재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또 자리를 하고 있고, 걸음걸이는 좀 느려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됐고 또 이제 호재가 지금 알만한 호재다 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계획과 함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인천 부평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LH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사전 청약 홈페이지에서는 공급 규모와 청약 자격, 소득, 자산 요건 등 입주자 선정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은 모두 3만 200가구인데요. LH는 7월 4,400가구와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와 12월 12,700가구 공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LH는 사전 청약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와 추정 분양 가격, 지구별, 블록별 정보와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 정보를 차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항로 라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천 계양장 상인들이 모여 개발한 지역 고유 맥주인데요. 최근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장에서 탄생한 맥주, 어떤 모습인지 김진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맥주병과 유리잔에 큼직한 글씨로 적힌 계양로. 복고풍의 맥주병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인천 계양장 상인들과 지역 맥주업체가 7개월간 연구 끝에 출시한 계양로 라거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에 더해 인천 계양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온라인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맥주 1,600병이 출시 직후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20대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이 맥주를 알고 즐기실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계셨던 노포 어른들과 협업을 함으로써 인천의 그 투박한 색깔을 보여드리고, 특히 계양로 라거는 디자인과 홍보 포스터에도 지역의 개성이 담겼습니다. 계양로에서 50년 넘게 목간판을 제작해온 상인의 붓글씨로 맥주 이름을 새기고, 극장 간판을 그리던 상인은 맥주 모델이 됐습니다. 이 지역 발전들은 맥주를 만들자 내부장에 인천 계양로 맥주가 나와가지고 각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지금 활발하게 좀 지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느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극장 간판을 많이 그려서 그 영화의 그 스텝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응용해 해갖고 그래서 이런 그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아주. 지역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계양로 맥주 제작에 참여한 상인 등 4명은 지난 29일 인천시로부터 관광진흥 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계양로 맥주가 인기를 끌면서 계양장 일대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중단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재개합니다. 올해 감사 대상은 도내 945개 유치원 가운데 552곳이며 회계 목적 외 사용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공공감사단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25개 교육지원청 감사반이 진행합니다. 저희 헬로티비 주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